대통령이 바뀌니 이렇게 많은 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G7에서 특유의 유머를 활용해서 그런 정상들과 격없는 대화를 이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정을 보시면 굉장히 화목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부터 시작해서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죠. 룰라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도 이렇게 룰라 대통령 계정에 떡하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때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거든요.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왼쪽에 앉은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프랑스죠. 그래서 이렇게 막 따봉 날리는 모습. 야, 이 윤석열 때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찡긋. 보세요. 야, 찡긋하면서 따봉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다들 이 민주주의, 그러니까 살아있는 민주주의나 마찬가지라는 걸 다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환영을 받는데 김혜경 여사님도 보시다시피 캐나다 교민들한테 엄청난 환영을 받습니다. 이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뜨거운 환영을 받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뭐 셀카를 찍자면서 어린 학생도 이렇게 직접 카메라로 셀카 좀 제발 찍어달라, 뭐 사인을 해달라, 이런 분위기와 함께 현지 교육, 문화, 이런 동포사회의 현황까지 경청을 하셨습니다. MBC에 올라온 김혜경 여사님의 영상에 댓글 벌써 3,000개 가까이 달렸습니다. 이게 3시간 전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뭐 차마 김건희 따위랑은 비교도 안 된다부터 해서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너무 아쉽다, 이런 반응까지, 특히 이 겸손하고 기품이 느껴지는 이런 모습에 당장 우리가 뭐가 떠오릅니까? 이거 보고 있는데 우리가 민망했던, 제발 좀 다른 나라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싶었던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옆에서 입 쩝쩝대면서 또 먹을 거나 탐내다가 옆에서 김건희가 나가.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고? 그리고 저게 또 여사 타령을 하고 다니던 것도 기가 막혔는데 국진당 것들이 뭐라고 떠들어댔는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런 것들이 정치인입니까? 아니, 김건희를 두고 한때 국모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쉴드를 치고 있어요. 한때 국모요? 그러면 지금 김혜경 여사님에 대해서도 국모라고 할 겁니까? 아니, 저러니까 지금 이걸 보는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고요. 이게 지금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지금 김영식 전 국민의힘 의원도 김건희는 대한민국의 국모다, 이따위 소리를 당당하게 떠들어댔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하루 이틀 된 게 아닌데, 중요한 건 국모고 나발이고 뭐 우울증 코스프레고 나발이고 지금 김건희 특검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검보들도 이런 입장을 전해서 방금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 김건희는 어떠한 쇼를 한다고 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룰 내용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리박스쿨 늘봄학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작정하고 이들의 뿌리만 쫓아도 절대 다 꺼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깊게 뿌리 박혀 있다. 특히 일본 극우 세력들이 연관돼 있다는 점도 계속 강조를 했는데, 어제 또 매불쇼에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나오셨더라고요.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작정하고 10년 정도는 이 일만 해야 겨우 이 뿌리를 어느 정도 걷어낼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 리박스쿨 관련한 단독 보도가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9년간 민주주의 공론장 파괴를 기획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디지털 민주주의, 정보 주권, 이게 핵심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파 전략과 논리를 개발하자, 유튜브를 활용하자, 각 사회단체로 확장시키자, 작가, 기자, 연예인을 발굴하자. 이게 쫙 연결돼서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동안 저들이 갑툭튀하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나 심지어 막 기자들이 아무 영향가 없는 사람들을 막 띄워주고, 이런 게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우연의 일치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치밀하게 계획을 했었던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여론전을 통한 자기들의 영향력 확대, 여기서 자기들이 누구냐? 뉴라이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박스쿨의 내용이 일부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한겨레 단독입니다. 공식 문서, 비공식 회의, 보고자료, 그 다음에 행사 강좌 전단, 기자회견문, 사업계획서 문건 수십 건을 확보해서 일부 내용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전쟁,
저들은 이제 온라인 공론장에서 군사작전 펼치듯이 그냥 말만 전쟁이라는 구호를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쟁을 임한다는 차원으로 움직였다는 걸 말씀드렸죠. 심지어 그 총뿌리는 자국민을 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이버 내란과도 연결된다는 점을 계속 강조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국가 공권력, 군 정보기관과 국정원까지 동원해서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건 당연히 정신적 영토를 침탈한 행위고 물리적 영토에서 벌어진 내란이 중요하듯이 사이버 내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세요. 육사 총구국 동지회, 육총이라고 하고요. 전군 구국 동지회 연합회, 전군연이죠. 대한민국 역사 지킴이. 말로는 역사를 지킨다는 게 누굴 지키는 겁니까? 이승만 박정희 찬양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관련한 문건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언론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정확히 이제 자유민주주의 없다고 타령을 하고 있죠. 이것도 2018년 문건이고요. 우파 결집을 하자. 물론 이제 저들이 우파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우파라고 지칭하면서 청와대를 공격하자.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대통합을 하고 청와대를 저렇게 보시다시피 막 공격을 하자. 이런 계획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야, 진짜 이게 어디까지 간 건지. 중요한 건 전광훈 얘기 빠짐없이 나오고 있고요. 군대를 편성하듯이 결집 단체들을 1에서 3제대로 나누고 공격, 행진 개시 시간까지 상세하게 적은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제가 저들 움직이면 막 그 군인처럼 움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저들은 그런 각오로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테러까지 이어지는 게 그 저들 세계관에서는 다 계획대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 행진, 즉 공격을 의미하고 여기에 또 빠짐없이 리박스쿨이 나와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전군 구국 동지회 연합회부터 해서 막 사방에서 그 조직들을 총결집시켜서 군사작전 펼치듯이 움직인 거고요. 뉴라이트, 이들 사이에서는 감옥 갈 각오를 하면 야 성인이다, 대박이다, 이 사람 무조건 띄워주자, 이런 식으로 또 몰리니까 저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극단적으로 갔다는 겁니다. 뉴라이트 역사인식, 결국 친일 내용들이 왜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냐,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왜 그런 공격이 갑자기 막 시작되고 폭동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심지어 제주 평화공원 안에 사료관 전시물도 가짜다, 거긴 폭도공원이다, 이런 얘기들이 막 온라인에서 사방에서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저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폭동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망언을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던 국힘당 계열 정치인에 대해선 제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규탄 성명서까지 막 내놓습니다. 오히려 왜군에 맞서 싸운 충무공을 처벌하는 짓이라며 지들이 왜군 짓을 하면서 오히려 저렇게 서사를 또 해킹하고 탈취해가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처음 보는 내용들이 아니죠.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공격하고 제주 4.3, 5.18, 아무튼 민주화 운동의 가치가 있는 거는 전부 다 허물어 버리고 그 자리에 이승만과 박정희를 세우려고 했다. 이게 저들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까지 쭉 이어져서 부정선거로 왔다고 보면 되고요. 심지어 이 기가 막힌 게 국민들을 분류를 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그리고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핸드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계신 핸드폰 통신사만 변경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개인정보 안전이 매우 중요하죠. 무려 23년간 개인정보 보안 사고 0건이라 하고요. 6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983억 이상 현금 사은품 지급을 했으니 믿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있는데요.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시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원,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신청 시 알림이 황의도 보고 신청했다고 해주시면 저한테도 큰 힘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A등급부터 H등급까지 분류를 하는데 계급사회에 찌들어가지고 거기에 수능을 하는 인간들 아니랄까봐 이런 식으로 지들 멋대로 계급을 나눠요. A에는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감옥 갈 각오를 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뭐 B, C, D, E, F 나누면서 H는 부정선거 기획 실행 동조 은폐하는 사람, 심지어 G는 짐승보다 못하다면서 양심을 속이는 언론인 법조인,
한마디로 지들 뜻에 안 따르는 법조인이나 언론인이나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취급을 한 겁니다. 이게 저들이 대한민국을 그동안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윤석열 정부 때 특히 저들이 국가기관에 여기저기 포진해가지고 왜 이따위 정책들이 나오고 망언들이 쏟아졌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손군 전성시대를 꿈꿨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온라인 여론 공작 이거를 벌이면서 뭐 심리전, 여론전, 특히 윤석열은 인지전까지 벌이려고 했던 게 지금 일부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뭐 중간평가, 뭐 실기 복습하자 하면서 자손군 전성시대 얘기가 나오고, 맘카페를 침투하자 그러고, 페이스북을 개설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정보 유통 창구가 왜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했겠습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정보 유통 창구예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플랫폼들, 지금으로 치면 이제 막 인스타그램, 틱톡, 스레드 이런 게 유행을 하고, 또 5년 10년 지나면 새로운 플랫폼들이 유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에 맞춰서 저들은 지금 이 계획을 또 어떻게든 실행하려고 계속 발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멈춰있는 거를 우리가 대응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도 계속해서 저들은 결집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10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SNS 다단계 얘기도 나오고,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 얘기도 나오고, 여기저기 막 침투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한다고 하는지, 막 전화번호 팩스를 이용해서 국회의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정부 관료들 공격하자,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국가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려고 한 게 저들이 아예 밥 먹고 했던 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향력은 원래 아스팔트를 넘어서 제도권까지 진출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런 인간들이 여기저기 주요 요직들을 다 차지했죠. 알박기 하고 나갔죠. 지금 이재명 정부 정권 교체만 했지 실제로 아직까지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관변 단체라든지, 아니면 그 우리가 이름을 차라리 뭐 김태효라든지 뭐 이동관이라든지 이진숙이라든지 이런 인간들은 이름이라도 알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쥐 죽은 듯이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잘 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도권으로 어떻게 진입을 하게 되냐? 뭐 저렇게 보시다시피 정운찬 전 총리, 김문수 장관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에 뭐 트루스 포럼, 대한민국 지킴이 리박스쿨, 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거는 아무리 천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그런 조직들이 많다. 이들은 결국 공론장을 파괴하는 게 주 목적이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건 민주주의의 바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모습이다. 한마디로 공교육, 그리고 온라인, 정치권, 여기를 각각의 방식으로 각계격파를 해서 아예 공론장을 파괴시키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정보 주권과 디지털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거고요. 사이버 심리전과 여론전을 계속 6년째 외치는 것도 바로 이런 내용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사람들을 왜 다 풀어주고 윤석열 정부에 끌어왔겠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 의도가 명백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까지 옮겼기 때문에 이건 빼박인 거죠. 그리고 결국 일본 극우 뉴라이트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지 파다 보면 일본 회의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또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일요일 오후 3시 라이브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저런 식으로 짐승만도 못하다는 식으로 막 급을 나누고 편을 가르고 막 극단화를 시키고, 그러면서 청와대를 아예 공격하겠다고 작정하고 움직이고, 그러면서 점점 극우화, 소위 극단화, 과격화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청소년층을 파고들기 위해서 뭐 맘카페 쪽도 가고, 그다음에 뭐 유아 카페도 침투하고, 청소년 쪽도 침투하고, 별의 별 짓을 다 저질렀다는 거예요. 조윤희 대한교조 위원장, 그리고 현직 교사 3명도 같이 움직였다고 하는데, 대한교조 이걸 들으시면 그냥 뉴라이트라고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까지 건드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육아 커뮤니티에 저렇게 지네들 내용을 퍼뜨리고, 뭐 부동산 카페, 맘 카페 이런 데에서 보기 끔찍한 글들이 막 달리고, 댓글들이 달리고, 공격들이 막 쏟아지고, 이런 게 왜 나온 것인가? 우리가 이걸 방치하고 어떻게 공정한 경쟁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역사를 파고든 점,
특히 아이들까지 세뇌시키고 현장에 동원하려고 했던 점, 이런 점들로 봤을 때 저들은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머리 역할을 했던, 두뇌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이 어떤 수법들을 썼는지, 그리고 이게 또 해외에서 써먹던 정보 공작 형태를 그대로 수입해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동안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하루 이틀, 1, 2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아무튼 추가적인 소식 일요일 오후 3시 라이브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버 내란 종식 디지털 민주주의 수호, 이 문제에 우리 희동이님들은 끝까지 관심 가져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